안녕하세요. 이번 수능 33번 오답률 1위 빈칸추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점은 킬러 문항의 유무인데요.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게 되면서 변별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좀 관건입니다. 그럼 지문들을 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은 소재라든지 뭐 키워드 같은 것들이 좀 우리한테는 너무 난해하고 너무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내려간 거는 맞거든요. 그럼 반대로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 그 선택지 변별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빈칸추론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 킬러 문항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지문의 난이도는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함으로써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소에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빈칸추론 지문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빈칸추론이라 하면 빈칸에서 물어보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빈칸이 꼭 주제랑 관련 있다라고 보기 이전에 물론 이 빈칸추론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주제 변별을 해야겠지만 빈칸에서 물어보는 정보만을 찾는다 라는 것이 빈칸추론 풀이법의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앞문장과 뒷문장에서도 힌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에서 주는 힌트, 뒷문장에서 주는 힌트를 잘 우리가 줍줍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33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in which subject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연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험 지문이면 우리가 일단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실험 지문이 나왔을 때 실험에 대한 모든 과정이 다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실험의 과정 혹은 목적 정도는 일단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실험 결과는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은 많이 생략이 될 수 있겠지만 목적, 결과는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실험이라는 거를 나타낸 실험의 사례를 들고 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거든요. 근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나타내는 그 결과가 주제랑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지문이 나오는 대로 읽어 내려가기 이전에 목적과 결과가 어느 부분에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예측을 먼저 해봐야겠죠? 이 연구에 대해서 주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형용사예요. 이 연구는 일단 심리적인 연구다라는 거에서 뭔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겠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예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in which부터 끝까지가 붙은 관대절입니다. 그래서 이 steady라는 하나의 단어를 형용사 하나, 관대절, 형용사 절, 둘 이렇게 두 번 수식한다라는 거에서 그냥 연구가 아니고 심리적인 연구, 두 번째는 피실험자라는 주어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자, 피실험자의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실험 과정 혹은 목적과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피실험자들이 일단 당합니다. 첫 번째는 요거를 당해요. 보여짐을 당해요. 여러 사람들의 페이세스를 보여짐을 당하고, 두 번째는 ask to identif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sk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identify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요청받았다, 뭐 하도록? 식별하도록. 여기다가 일단 체크를 해야겠죠. 식별. 그러면요, 이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실험의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뭐를 찾는 것이 진짜 목적이냐? expression or state of mind니까 어떤 사람의 감정 혹은 표현, 상태 이런 것들을 식별하게끔 요청받았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결과인데 결과를 바로 다음 문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The results are invariably 하면은 variable이라는 게 이게 변수, 이게 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이 붙었을 때는 변함없이
변함없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 우리 영어 지문에서는 섞여 있었다 라고 하면 되게 의미심장하면서 뭔가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뒤에서 무조건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mixed라는 거에 체크를 하나 해놓고 이 mixed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를 찾으면 돼요. 그치만 mixed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있잖아요. 섞여져 있다.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얼굴만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의 지금 현재 감정 상태를 추측해 보시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행복, 근데 어떤 사람은 무관심?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는 최종 목적이 식별하는 거였잖아요. 식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mixed라는 단어를. 그래서 mix라는 한 단어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외운 뜻은 섞다 라는 뜻이지만 이 지문, 이 키워드 내에서 섞다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좀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식별하기 어려웠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17th century 넘어가거든요. 그럼 일단 잠깐 하고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실험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끝나고 다른 사례 얘기인지 그걸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진에 대한 연구가 이제 첫 번째 사례였고 결론까지 끝났고요. 물론 연결은 없지만 17세기 어떤 프렌치 페인터가 있었다. 다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drew 그렸대요.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고요. 그렸대요. 두 번째 사례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에서 결론이 도출됐지? 첫 번째 사례에서 얼굴만 보고 감정을 식별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뭔가 이제 일련의 faces, 얼굴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한 다음에 그 얼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face 위에 있죠? 이 face 꾸며주는 말 있어요? 형용사 있어요? 없잖아요. people's face. 그 밑에 face도 똑같이 있죠? 더 구체적인가요? 위에 face보다? 밑에 나온 face가 더 구체적이죠? 분사구를 딸고 왔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얼굴 그 이상이 있다라는 거야. 그 얼굴들에는 뭐가 있다?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다. 애초에. 그래서 그 감정들은 이제 페인터가 이제 요청을 받은 거야. 나타내도록.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여기가 지금 빈칸이잖아요. 그 빈칸이 나오면 씁니다. 빈칸 주변을 꼭 분석을 하셔야 돼요. 빈칸 주변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이었는지, 빈칸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물어보는 건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런 힌트가 있네요. 대명사. 그것들에서 되게 이제 좀 놀라운 점은, 좀 이렇게 두드러진 점은 빈칸이다. 댐이 누구죠? 댐.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약간 이제 문법이랑 이제 구문독해가 문법이잖아요. 그 문법적 지식을 아예 버리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해석은 솔직히 어려워요. 그럼 굉장히 논리적인 3점짜리 빈칸 같은 거는 솔직히 못 풉니다. 네, 그래서 어법도 같이 가져가시고요. 너무 이제 모의고사 정시만 한다고 어법을 버리지 말고 위에 보았을 때요. 복수명사로 나와 있는 걸 일단 찾으시면 되는데요. French painter 복수명사 아니죠? faces, 얼굴을 나타내는 거일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얼굴들로부터 좀 놀라운 점은 빈칸이다. 그러면 빈칸의 근거가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위에 정보인지 밑에 정보인지 거의 밑에 나오는 정보가 이제 빈칸의 근거일 텐데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hat is missing in all this? this라고 또 대명사가 밑에 나오는데 이때는 빈칸을 뜻하는 거겠죠. 이 빈칸에서 miss, 놓친 거.
빈칸에서 놓친 것은 any setting or context이다. 세팅이나 어떤 맥락인데 그 맥락이라는 것은 요거를 할 수 있는 맥락이에요. 항상 형용사 역할하는 문법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절도 그렇고요. 분사 구도 그렇고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 지문에서 맥락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 감정을 확실시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determinate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맥락이라는 것이지. 근데 이 빈칸은 맥락이 빠진 상태였다 라는 거네요. 그럼 맥락이 빠지면 어떻게 될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왜냐면 맥락이란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밑에를 좀 더 읽어보자고요. 이렇게 있죠.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 who these other people are. 뭐 이런 것들 나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묶어보시고요. 이렇게 세 줄이죠 거의. 이게 지금 앞에 문장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문장 간의 위계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 위의 문장과 아래 나열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알아야 핵심만 짚고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갈 수 있겠지?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어떤 관계고 어떤 상황인지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 부연 설명을 왜 해? 중요하니까 그 개념이. 그래서 맥락이라는 것을 좀 새로운 키워드로 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맥락 한 번 더 나오는지 봅시다.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이라고 했기 때문에 real life라고 했어요. 페인팅 얘기는 어디 썼어요? 위에 페인팅 얘기하고 있었죠. 그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례가 끝났고 주장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사례뿐만이 아니고 실생활에서도 확장시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는 얼굴만을 마주하는 건 아니다. Just faces가 다가 아니고 뭐가 있다? Particular situation. 여러분? 이미 여기 사례에서 2번 반복됐고요. context라는 개념이요. particular situation에서 3번 반복됐죠. context 데려가야 돼. 이게 일단 주제예요. 그렇죠? 주제랑 관련이 있고 and 마지막 체크만 해봅시다. Our understanding of people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cannot 부정어는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할 수 없어요. precipitated 될 수 없어요. 촉발되어질 수 없고 뭔가 held 될 수 없다. 여기 물론 단어 뜻을 줬기 때문에 뭐 여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기 안 중요한 단어도 줍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isolated예요.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 뭐로부터 벗어나서는 어떤 걸 배제하고는 알 수가 없냐면 social, human, circumstance 4번 반복됐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간의 상황,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요. 주제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사람의 감정. 처음에 faces로 시작됐잖아요. 얼굴만 놓고 봐서는 정확한 감정의 식별이 어렵다. mixed,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처한 환경, 맥락 이런 걸 알면은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주제거든요. 빈칸 한번 봅시다. 자, 빈칸은요. 자, 상황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쵸? 상황이나 맥락이 없는 상태가 일단 빈칸이에요. 그럼 상황과 맥락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을 식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감정이 뭔가 두드러지지는 않겠죠. 요거랑 최대한 비슷한 거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택지 소거를 시작할 건데요. 여기다 써봅시다. 선택지 소거법. 별표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친구들한테 정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혼자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우리는 시험 볼 때는 일단 선택지를 꼼꼼히 볼 여유가 일단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지문에만 완전 올인한단 말이에요. 지문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세 번 네 번 읽어도 내려갔다 하면 이 시간이 부족한 거지. 그거를 차라리 할지언정 선택지를 내가 뚫어져라 보고 싶은 생각을 안 해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수능에서는 점점점 선택지를 변별하는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왜냐면 쌤도 이 기출을 풀어보잖아? 그 이전 지문하고 요즘 나오는 지문이 완전 달라요. 이전에는 내용이 어려우면 이 선택지는 좀 큼지막하게 나눠줘요. 그래서 좀 보여. 약간 대충 내용 이해해도 약간 보이거든? 근데 이제는 굉장히 촘촘해요. 굉장히 촘촘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장문독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41번 틀린 애들도 좀 있거든요? 네, 2점짜리긴 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이스냐 딜레마냐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초이스는 이거냐 딜레마죠. 이거 딜레마죠.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이 뭐 비교 대상이 달라서 답이 다르게 나뉘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지 변별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연습을 하셔야 될 대상입니다. 필히 연습을 해야 돼요. 혼자 문제 풀 때. 이게 괴로워. 왜냐면 지문을 독해하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밑에 선택지를 내가 막 변별하고자 하면 일이 2배가 되는 것 같고 막 힘들잖아요. 그거를 연습할 때 안 하면 시험장에서는 그거가 절대 안 보여요.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시는데 연습을 어떻게 하냐?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기본은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선택지를 봤을 때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단어 외우고 오세요. 어느 정도는 외우고 와야 돼요. 선택지에 막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단어를 섞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단어를 어느 정도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모든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니겠죠? 이 한 선택지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를 먼저 볼 거예요. 1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번 All of them could be mask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 consistently죠. 일관적이다. 의도된 감정과 일관적으로 매치했다. 식별할 수 없다. 섞여 있다. 이건 아예 주제랑 어긋나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됩니다. 2번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 그 모든 그 페이스들이 엄청 이렇게 사진같이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아니요, 주제랑 관련이 없고요. 3번 Each of them 각각의 페이스가 나타냈는데요. 디스플레이 보여주다 나타내다. Social narrative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타냈다. 3번이 제일 오답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강렬한 거야 이게. 이 social narrative라는 게 컨텍스트를 좀 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의 주제가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으니까 일단 끝까지 읽으면요 너무 강하게 이제 3번을 고르고 싶은 확신이 막 생깁니다. 주제로 잘못 이끌고 가는 것이죠. 빈칸은 주제를 고르는 부분이 아니다. 빈칸에 묻고자 하는 정보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아닙니다. 네, 4번 볼게요. Most of them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죠? 유니크한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식별을 한다, 못한다. 식별을 한다, 일관성이 있다. 식별을 못한다,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유니크라고 뭔가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통일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긋납니다. 일관성이 없어야 돼요. 식별할 수가 없어야 되죠? 5번 볼게요.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대체될 수 있어. 서로 뭐 없이 뭔가 이렇게 손실 없이 without loss. 페이스들이 막 바뀌었을 때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것이죠. 5번이죠. 이 5번을 고르신 다음에 넣고 한번 읽어주세요. 그 정도 시간은 좀 확보를 해주세요. 자,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그 얼굴들이 있잖아. 그 얼굴을 바꿔놨을 때, 위치를 바꿔놨을 때 별로 차이점을 못 느꼈다. 왜? 각각
맥락의 expression들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믹스라고 이미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애초에 그 표정이 행복인지 뭐 무관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바꿨을 때 별 로스 없이 바뀌어짐을 당했다. 바뀔 수 있었다. 그렇게 바꿨을 때 놓친 것은 거기에 없는 것은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꿨을 때 별로 표시가 안 바뀌었죠. 만약에 그 뒤에 상황이 있어. 사진이야. 얼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뭐 먹을 게 있어. 그러면은 배고픔? 막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얼굴 바뀌었는데 이걸 알 수 있지만 상황이나 맥락이 없었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 손실이 없었다. 그래서 5번이거든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쌤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을 했죠. 여러분이 영어 공부, 영어 지문을 공부하실 때 절대 경계해야 될 게 술술술술 그냥 해설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 선생님 본인 입장에서 이건 그러니까 이건 이렇지 이런 내용이지 하고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런 어려운 지문을 풀어나가는 힘을 길러주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해설하는 거 듣는 거잖아 그냥. 그치? 그럼 당연히 듣다 보면 말이 되지. 말로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되지. 그래서 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풀이의 유형에 대해서 일단 습득을 하고 이런 유형의 빈칸이 출제됐을 때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해서 방법을 체화시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쌤이 느꼈을 때 33번 풀 때요. 5번으로 답이 손이 잘 안 가. 이쪽 손이 안 가. 왜냐면 너무 낯설어. 보통 빈칸이 어떻게 풀지? 빈칸은 보통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있지. 지문 안에 무조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얼굴이 바뀐다.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안 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빈칸 지문 풀이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문 안에 빈칸의 근거가 명확하게 paraphrase 되지 않은 거. 않아도 앞뒤 문장의 근거에 의해서 낯설지만 다른 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단이 좀 필요합니다. 33번이었습니다.